내 몸이 만드는 합법적인 마약 엔돌핀.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햇볕이 있는 리조트에 가서 세상들을 다 잊고 아무런 걱정 없이 마사지 밴드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굳은 등을 마사지 받으면 아우 깊은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나 현일의 부드러운 손길 역시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몸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이미 제목에서 유추했듯이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엔돌핀이 수용체와 접합하는 후원의 구조와 모르핀 의 구조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모르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뇌가 가서 엔돌핀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고 또 기분 좋은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서 엔돌핀은 기분 좋은 자극이 있을 때마다 분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도 분비되어 그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또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는다든지 복부 총상을 볼 때도 엄청난 고통을 겪지요.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은 사람의 정신을 파괴시켜주는데 이럴 때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몰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가진 아주 강력한 무기의 셈이죠. 몰핀과 코데인, 몰핀, 코데인 비슷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기침약인 코데인이라는 이 모르핀과 흡사한 성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데인이라는 항암을 위해서 보는 바와 같이 슬쩍 벗어난 모르핀과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코데인은 몸속에서 모르핀의 구조로 변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뇌로 가서 엔돌핀 수용체에 붙고 엔돌핀과 같은 작용을 하겠죠. 최근에 이 코데인을 포함한 강약을 모아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을 분류해서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마약 범죄로 분류되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몸속 마약 엔돌핀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몸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거나 엄청난 고통을 수원하는 운동 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마약 엔돌핀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계속 자극을 받는 그리고 자극을 받게 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모르핀 같은 마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자극이 반복되거나 지속이 되면은 그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므로 한 번 마약에 접한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찾게 되고 더 자주 마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죠. 몸에서 엔돌핀의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엔돌핀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라토너들이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고향감이 느껴져서 몸에서 고통 없고 행복해지는 러너스 하이가 온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못 느낀 감정이지만 말이죠. 그 고향감을 느끼기 위해서 몇 시간을 연속적으로 달리는 운동 중독도 실은 엔돌핀을 찾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또한 만족스러운 성행위 이외에도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고향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행위에 몰두하는 섹스 중독 역시 엔돌핀을 향한 애타는 몸부림입니다. 자위를 해서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상습적인 자위행위도 엔돌핀을 얻기 위한 몸부림 셈이죠. 물론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엔돌핀 양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동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넘치는 예쁜 케이크와 커피 사진, 맛집에서 먹음직스럽게 찍은 음식 사진, 여행과 같은 리조트의 풍경,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기분 좋은 경험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엔돌핀 중독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바쁜 생활이 만들어낸 슬픈 엔돌핀 중독 사회. 점심으로 학교 앞에서 데친 꼴뚜기와 칼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이 있어서 그만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다 먹고 커다란 계란말이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엔돌핀 때문에 어제 운동해서 뺀살보다 더 많은 배들레에 지방을 쌓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망할 엔돌핀 녀석 같으니라고 나를 또 쾌락이 노예로 만들어 버리다니. 스트레스가 쌓이면 콜티존을 하는 일,
회사에서 지휘하기에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오늘도 그 인간은 멀쩡한 기안스를 집어던지면서 너 목 위에 무거운 건 왜 얹고 다니는데 장식품인가 라고 합니다. 화가 나서 심장이 뛰고 혈압도 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기도 합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예전에 야생에서 살 때는 싸울까 도망할까를 잘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을 결정지을 테니까 말입니다. 튈까 싸울까 프라이드 오아 파이트 상황에서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을 급격히 분출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을 분출되면 혈압은 올라오고 심장박동은 빨라집니다. 이때 같이 작용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화작용 호르몬인 콜티솔입니다. 콜티솔은 죽는 현상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능을 확 떨어뜨리고 버립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능, 생식기능, 기억능력, 성장력을 더 유지하고 오로지 생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몸은 크기에 동물의 몸은 아드레날린과 콜티솔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영어의 고양이의 오줌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콜티솔 호르몬이 유산을 튈까 싸울까 아드레날린 초등학교 5학년 때 울릉도 육지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적은 학생들 안토니오 라는 별명을 가진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니 이거 냄새 한번 맡아봐 라고 비커를 제 코에 들였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에 깜짝 놀라 어리둥절히 했으니 애들과 선생님이 같이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주 기분 나쁘던 기억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좋은 놈이라고 무시하면서 나보고 울릉도 호방여시라고 부르는 녀석이 좀 있었는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말 한 녀석과는 반드시 쉬는 시간에 왼소리에서 만나자고 왔습니다. 한 녀석과는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아 하천가에 가서 3일 연속 결혼하는데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결국 아주 친해져 버리기도 했죠. 아쉽다 이럴 수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성격 안 좋은 녀석이 왔다는 소문도 돌았는지 어느 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덩치 큰 녀석이 찾아와서 대뜸 한번 붙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는 순간 견적이 나왔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얻어맞더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은 잘려 죽겠지만 그래 붙자 하고 마당으로 나갔죠. 각을 던지면서 그 녀석 앞에서 싸우려고 쓴 순간 하나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한테 잡히는 순간 끝이다. 발차기를 하면서 도망다니자. 몸을 날리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녀석을 죽으라 피하면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신기한 현상이 내 머릿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주인이 보이지 않고 오롯이 나와 싸우고 있는 여성만 보였습니다. 상대편의 움직임들도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걸어 낯선 녀석이 비겁하게 발차기만 하네. 오늘은 그만하지만 나중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서서히 현실 감각이 들면서 휴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그래도 당당히 여자 비겁하기는 뭐가 비겁해? 저 맞는 놈 주제에 언제든지 또 싸우자고 했는데 속으로 많이 쫄았습니다. 그 녀석은 이후에 전학을 갔는지 어쨌는지 다시 못 봤습니다. 참으로 다행의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심장의 급격히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오르고 근육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망가든지 맞아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파이트. 도망치느냐 싸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동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파이트.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성적인 사고는 잠시 미뤄지고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결정만 하게 됩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빠르게 피하거나 목 뒤로 다가오는 치타의 이빨을 회피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하는 결정 말이죠. 치과질에서 마취에 사용하는 약물.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좀 운동마저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느냐 사는 것이 문제인데 조금 아픈 게 다수인가요? 바로 이러한 아드레날린의 성질은 통증을 예언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마취를 위해서 잇몸에 주사하는 약물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바로 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정확히 가서도 아드레날린 분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만 건드리면 화산 폭발입니다.
무조건 변수 D입니다. 학교 옥상 문이 잠겨서 못 갔습니다. 지금은 학폭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정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이 이제 남자애들끼리 주먹질하는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되어도 선생님은 그저 쯧쯧하고 말 뻔했습니다. 야생에서 문명 사회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내미의 범위를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군지라면서 아드레날린이 또 폭발적으로 분비되었거든요. 대체 왜 운전은 그따위로 하는 걸까요? 남들도 내게 똑같은 소리를 하겠지만 수십 년 전에도 지금은 아드레날린은 내 친구인가 봅니다. 아드레날린이 내 친구인가 봅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도파민을 쫓는 욕망.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한 대 피울래 하면서 내민 첫 담배 그때부터 30초반에 담배를 피워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담배를 끊고돼서 아직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으로 담배를 끊는다고 하더니만 니코틴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신호전 모진들 그래 도파민 표시한 것입니다. 신경서부에는 위의 섬과 같은 구조 아래의 섬과 같은 구조로 도파민이 이동하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시냅스, 도파민, 시냅스 틈새, 도파민 대사물질, 도파민 수용체. 우리 몸에 니코틴을 흡수하면 니코틴은 즉각 내려가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한 신호 자극이 생기겠죠. 도파민은 참 여러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작용과 보상에 관한 역할을 합니다. 작용과 보상. 처음 니코틴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마약 중에서 코카인은 아주 강한 신경 자극을 만들어냅니다. 신호를 전달한 도파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은 어떤 물질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코카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즉 방출된 도파민이 원래 자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파민 수용체에 다시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강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도파민의 작용과 보상행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코카인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애인과 치밀한 행위를 하면서 아주 강한 자극을 느낀다면 어지간한 육체적인 쾌락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더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직장도 건강도 더 잃게 됩니다. 니코틴과 코카인이 우리 몸에서 하는 정확한 작용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도파민이라는 뇌 속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강하게 신경자극을 만들게 또 우리를 세뇌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강팍해 그것으로도 경영이 되어서 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자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포당 경영의 여성은혜는 포도당한 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밥 굶으면 사자는 포화하지. 똑같다고 생각해. 몇 년만 참고 견뎌봐. 애는 사춘기가 아니는 경영이래요.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사춘기도 지나고 경영도 지나가리. 지나고 보면 그것도 에너지가 뻗쳐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도산이 얼마 전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했는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식당 정으로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게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면은 남자친구도 정리를 생각을 해. 아들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학교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대체 왜 저런지 에휴. 사춘기가 한창이구만. 사춘기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올라서 애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 사춘기 남자들은 다 그래. 뛰어내리고 강목 격부하고 손 부러지고 그러지 뭐. 도사님 왜 이렇게 배가 나올 거야? 아내가 자꾸 구박하네요. 날도 차면 키우는 법. 남성 호르몬이 차고 넘치던 시절은 이제 다 간 거지. 술은 남성 호르몬 킬러야. 술 그만 마시고 설탕 남성 호르몬 킬러야. 담배는 왜 이렇게 끊기 힘든가요? 담배를 어디서 피워? 옥상 가서 거머리 경치를 보면서 피우지. 담배를 피우면 자유롭게 즐겁다고 내가 속아서 그래. 폐암 환자 폐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워봐. 딱 10번만 해봐.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질 테니까. 담배가 꼴도 보기 싫어질 테니까. 그랬네요.